자, 원불교 교사 읽기 하는데요. 오늘이 2022년 원기 107년이죠. 원불교 횟수로 6월 16일입니다. 6.1대제, 우리가 보통 6.1대제라고 하는데 6월 1일이 사실은 여기 익산충북 이제 창립총회 한 날이에요. 그래서 6월달이 보통 저희가 대종사님 열반하신 달로서도 중요성이 있지만, 어쩌면 원불교의 공식적인 게 공개로 익산총부의 시작이에요. 이게 이제 그 당대에는 음력 개념으로 사용을 했지만 양력으로 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6월의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해왔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는데, 저희가 이 대종사님의 가르침으로 봐도 못자리판, 신용 전법의 를 다른 표현을 한다면 못자리판하고, 또 하나는 갑자년의 시작, 갑자의 시작은 개벽 운동인데, 그것도 대종사님 말하면 정신개벽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총부에 가면 앞에 탑이 정신개벽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물어봐요. 총부 앞에 뭐가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몰라요. 거기가 뭔가 도는 서져 있는데, 그게 또 이제 한자로 돼 있어갖고, 한자도 그냥 이렇게 정자 한자가 아니라 막 그림체, 그게 무슨 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 벽을 때 벽자도 어떤 형식 그런 글자체에서는 조금 다른 모양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모르겠는데, 글자 형태 체 있잖아요. 무슨 체에 따라서 형식도 좀 다른가 봐요. 근데 하여간 그게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잘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면 정신개벽 이렇게 표석이 있는 것도 다른 분한테도 한번 이렇게, 이 가치를 하려고 익산 총부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여기 익산을 솜리 이렇게 부르잖아요. 말 듣기로는 만경강에서 맨날 배 타고 이렇게 가면 만경강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뚝을 쌓아놔서 그렇지, 옛날에 대부분 강들은 막 범람하잖아요. 대표적으로 만경강이 많이 범람했나 봐요. 범람하는 범위가 넓다고 해서 만경이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근데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만경강에서 이렇게 옛날 배 타고 이렇게 가면, 거가 이렇게 뭐죠? 뭐라고 하냐? 하여간 갈대 같은 게 이렇게 나면은 이렇게 보이면, 옛날에는 불빛이 이렇게 저녁에 보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났나 봐요. 그게 이제 솜리래요. 저 속에 있는 마을이다. 근데 지금은 막 도시라가 불이 환하지만, 옛날에는 불빛 하나 있으면은 그것만 보였어요. 저희도 그랬어요, 진짜. 집 몇 채 있으면 그 불빛만 보이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좀 무더기로 이렇게 많이 있는 곳이 속리에서, 그래갖고 이쪽 속리, 이게 이제 그게 속리 해갖고 일이 한자로 하면 일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늑대 일이 할 때 일이가 아니라, 한자를 할 때 속에 있는 마을, 이게 강에서 갈 때 저기 있는 마을. 근데 이걸 이제 정산정사님께서 이 익산 충북의 가치를 설명을 하면서, 이게 심장 같다. 이게 사람의 속 보면은 심장 이렇게 간 같고, 심장의 역할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심장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심장 하면은 생물학적 심장이 아니라, 옛날에 심장이라고 말하면 마음을 말한 거잖아. 이게 참 말하기 어려워. 또 그러면은 심장이냐 이렇게 마음, 이게 마음 다스리는 어떤 교화 기구, 어떤 마음을 잘 이렇게 하는 뭡니까?
익산 총부라는 것이 그런 곳, 마음을 잘 훈련해서 우리가 하는 그런 곳으로서의 개념 규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정상사님 말을 봐도. 그러니까 익산 총부를 건설했다는 그 목적의식을 우리가 단순히 현행 우리가 막 행정을 잘하고 막 교단을 막 이렇게 막 양적 확대를 막 해 나가고 막 그런 것도 분명히 해야 되지만 이 목적의식, 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곳으로서의 역할,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이고, 그렇게 보는데, 이제, 이곳, 이 총부 건설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냐? 서중안. 그래서 저는 서중안 선진에 대한 서중안 선진의 뭐라고 해야 돼요? 다시 좀 더 봐야 된다. 재발견도 아니고 그런 걸 뭐라고 해요? 재조명해야 된다. 재조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서중안 선진 결국 대종사님도 그 뜻은 있지만 그것을 감당하실 분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금강경을 이제 공부해 보면은 수달장자가 등장합니다. 거기에 부처님도 아무리 뭘 하고 싶어도 그것을 이렇게 후원하고 함께 하시려는 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 후원자로서의 서태단 대종사의 어찌 보면은 이 회상공계의 정말 결정적 역할을 하신 분이 서중안, 익산총부를 생각하면 서중안 선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다. 원불교 불법연계 초대 회장이시죠. 그분의 가치를 다시 좀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3대 말 4대 초에 갈 때 반드시 서중안 선진에 대한 어떤 재조명 작업을 우리들이 해야 되고, 그분에게 우리가 좀 감사의 박수를 칠 수 있는 그 의식이 필요하다. 우리가 어떤 식이 됐든 그게 참 생각이 지금까지 읽으면서도 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우리가 또 서중안 스님을 이렇게 홀대했다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그 기간에 따라서 재조명해야 될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인 것 같아요. 3대 말 4대를 넘어갈 때 서중안 선진 같은 분들의 역할, 이분이 정말 불도우저 같은, 그때 불도우저는 말 안 썼죠. 우리 세대는 뭘 막 확 밀고 가면은 불도저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불도저 같다는 말에는 또 그것을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죠. 앞뒤 안 가리고 막 앞으로 가면은 좀 살피지, 이렇게도 있지만, 그 당대에 그러한 크게 온 힘을 다해서 밀고 갈 수 있는 그런 분이 없었으면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법을, 신용 전법 할 때 전법을 시도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분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일화가 참 많은데, 지금 그때 저하고도 한번 가보셨잖아요. 김제 인화당 한약방을 사실은 이 대종사님의 사업, 이 회상, 그러니까 도학, 이 마음 공부, 이런 일에 그걸 쓰고 싶었던 거예요. 재산을 다. 근데 뜻과 같이 안 되셔요. 이제 저희 거기를 인화당 한약방에 있던 장소를 저희들이 출원하는 곳, 이걸 좀 연구했던 분들이 말하는 공간이 있는데, 그런 그 자리하고 사실은 그 사가를 조사를 해보면 그 인화당 한약방하고 좀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좀 다른 곳이에요. 조금 그 공간인데, 그래서 화재 난 이후에 또 그 사가 있죠. 그를 이후에 옮기셨는지, 처음에는 같은 공간에 있었다가 상상을 해봐요. 다르니까, 지금 현재 다르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도 요 3대, 교단 3대 말 4대 초에 그런 그분들의 여러 가지 여러 가지를 좀 더 살펴서 기념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됐으면 하는. 뭐, 교사 공부하고 뭐 아주 직접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원불교 교사에서 지금 처음에 불법연구의 창립에 서중환 선진을 생각을 하면 이런 것을 교단이 좀 했으면 하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1072조 원불교 교사 5. 첫 교서의 발간과 교당들의 설치, 이 부분을 나가기 앞서서 먼저 말을 해본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창립총회 때 그게 양력 6월 1일이죠. 서중환의 주선으로, 서중환 선진 나오죠. 주선으로 취지규약서를 임시 인쇄하였으나, 그러니까 지금 불법연구의 취지규약이라는 그 텍스트가 있어요. 근데 그때 처음에는 그것보다 더 소략하게 뭔가 만드는 거죠. 그 내용이 미비하여 이듬해부터 매년 2회의 정기 공부에 모든 교재를 등서 학습하던 바,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원기 10년부터 하선부터 을축하선 쭉 시작하잖아요. 을축동선 이렇게. 근데 이때 이제 이 그 취지 규약서가 교재였나 봐요. 교재로 썼겠죠. 근데 이걸 이제 훈련 나올 때마다 옛날에 등서한다고 막 이걸 하니 얼마나 불편해요. 이렇게 딱 지금 우리 이렇게 교정같이 이렇게 있으면 교전 들고 오시면 자, 피세요 하고 공부하면 되는데 이걸 교재를 일일이 다 또 만들어서 또 드리고들 그랬다는 소리죠, 이게. 미비하여 원기 12년, 그러니까 원기 10년부터 훈련났으니까 10년, 11년, 12년, 3년 뒤죠. 12년 3월에 이공주 주선으로,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구타부님이 그나마 돈을 댈 수 있었던 거예요. 구타원이 아니면 이게 돈을 댈 사람이 없어요. 이공주 구타원님 주선으로 불법연구의 규약, 수양연구 요론, 상조주역 규약 등 3종의 교서를 발간하니 세회상은 첫 교서가 비로소 공부인들에게 보급되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첫 교서. 자, 대종사님 계세요? 그러면 교법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변산에서도 교리강령을 선포하시고 있으니 교법이 있는데, 그렇다고 교재가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교재가 없잖아요. 아까 여기도 있었는데 그냥 임시로 몇 부 하니까 또 필요하면 또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불편이 있었는데, 이때 이것을 이제 일정한 양을 찍은 거죠. 처음에 이렇게 있을 때 얼마나 좋을까.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제가 지금 이거 지금 그 영인본이에요. 지금 초기교서 영인본을 갖고 있는데, 이거 다가 아니에요, 또. 이것도 좀 영인본을 좀 다 해서 우리가 좀 한 권으로 이렇게 딱 있었으면 좋겠는데, 크기가 틀리니까 이렇게 크기별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영인본인데, 여기 보면 불법연구 규약이 있어요. 이렇게 규약. 여기 표지 이거 규약이죠. 불법연구 규약. 요걸 만드신 거예요, 처음에. 이게 규약이니까 여기에 보면은 서로 이렇게 요즘 말하면 법규 같은 성격하고 기본 교리가 같이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나서 뒤가 그 다음에 이 책에 보면 수양연구 요론이라고 정말 귀중한 책인데, 여기 수양연구 요론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에 통만법 명일심 이렇게 있어요. 이 표제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책의 이 사고방식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통만법 명일심 하려고. 그리고 대종사님 젊으실 때 사진, 30대 사진 이렇게 있고, 30대십니다. 이렇게 이제 이 대종사님 쓰신 서 있고, 이렇게 이제 초기 교리의 수양과 연구에 대한
그 처음에 이제 이 가르침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수양과 연구에. 그래서 수양, 연구, 요론 이게 요긴한 그 말씀들이죠. 수양과 연구에 대한 요긴한 말씀들을 이 책이 갖고 있어요. 별로 안 두껍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요걸 이제 됐으니까 공부할 텍스트가 딱 생긴 거죠. 그리고 아마 이제 정기훈련 기간 동안에 이 책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갔을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뒤에 보면, 자, 취지 규약서로 알려진, 불법 연구의 규약에는, 그래서 이걸 옛날에는, 노란 책가위, 이런 말을 썼어요. 표지 그것이, 노란색이었나? 옛날 종이 있잖아요. 우리 시대로 회푸대 종이라고. 옛날에, 밀가루 푸대 그런 종이 계열에 있나 봐요. 우리 어른들은 이걸 노란 책가위라고 처음에 추가해가지고 노란 책가위라고 이렇게 뭔 말이지? 처음에는 뭔 말이지? 그 암호 같은 말 같은 차차차 알게 되죠 이게. 근데 그 취지규약서를 알려진 불법연구의 규약에는 회상의 유래와 취지 설명과 규약 이게 원불교는 이러고 그다음에 뭔 어떻게 해야 된다, 뭔 어떻게 한다 이제 약속 있죠. 대중이 모이니까 약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수록하고 연구인 공부 순서라 하여 삼강령 8조목 30계문 솔성요론 고락의 법문 등과 재가출과 공부인의 훈련 방법을 수록한 다음 14개항의 각항 세칙을 수록하여 세회상 교리 제도의 개요를 알게 하였고, 자, 여기서 보면, 이것도 기회되면 한번 훑어보면 참 좋은데, 자, 이제, 여기서 한번 보세요. 취지 설명이 있어요. 조금 설명할 거예요. 제가 취지 설명. 이 취지 설명이 지금으로 말하면 개교 동기하고 연동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교 동기를 이해할 때 취지 설명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대운사님께서 이걸 회상을 공개할 때의 그 색깔이 있는 거예요. 이걸 항상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데 언제나 시간이 흐르면 처음 생각을 잊어먹어요. 잊어먹죠. 당연히 안 잊어먹으면 이상하지. 잊어먹지. 그러니까 한 번씩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한 번씩 이렇게 백에서 한 번씩 특히 원불교 지도자들은 반드시 그 지점에 한 번씩 돌아서서 그 지점에서 한번 봐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걸 읽죠. 우리가 원불교 교사 같은 책을 읽죠. 한 번씩 돌아가 보려고 읽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초기교 여기 삼강령 8조목이 뭐예요? 지금으로 하면 사막 8조예요. 사막 8조. 그게 나오고 30계문 나오죠. 솔성요론 나오죠. 고라의 법문 나오죠. 재가 출가 공부인들의 훈련 방법 나오죠. 이게 뭐냐면 정기훈련, 상시훈련법이에요. 이게 이름이 좀 다르지만 같은 말입니다. 그럼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30계문, 솔성요론, 고락 법문은 굉장히 초기 법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게 익산총부 막 건설에서부터 이 법문의 순서로 보면 이것은 처음부터 이 법문 정도는 아마 대운사님 변산 때부터 벌써 변산 제가 한번 말드렸죠. 문부라고 해갖고 문부를 작성한다고 그게 나와요. 그것이 문부란 건 글을 모아놓은 장부잖아요. 이렇게 장부란 말 있잖아요. 장부는 뭘 써나요? 숫자. 문은요 글들을 써놓은 거잖아요. 어쩌면 그것도 생문자인데 거기에 보면은 저는 요런 거, 솔성요론 30계문 고락이 된 법문 같은 경우를 그때도 벌써 대운사님이 이렇게 글짓고 갑자기 만들어주진 않으셨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거, 제가 정기훈련법, 상시훈련법의 어떤 초고적 흐름들을 벌써 변산 때 좀 구상하지 않았나라는 추론, 모르지. 변산 때 않고 원기 한 9년, 10년에 막 하셨는 것도 모르지만 저는 변산 때부터 구상되어 있다고 이걸 보면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 보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전도 먼저 법이 짜진 거 있어서 최소한 고락에 대한 법문, 솔성요론, 30계문 이것은 벌써 일찍 형성된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상시훈련, 정기훈련 우리가 요즘 상시훈련법, 정기훈련법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는. 근데 이때는 좀 단어가 좀 틀리지만 굉장히 일찍 구상됐던 법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수양연구 요론에는 정정요론 상하편. 그래서 수양연구에 보면은 정정요론, 정정이란 것은 정할 정자에 고요할 정자에서 정정, 이게 수양과 관계된 수양의 다른 표현이에요. 정정이라는 말은. 이 상하편이 있어요. 이 책은 대종사님이 쓰신 게 아니고 정산종사가 이렇게 그 강수님, 그러니까 강증산 그 사가 본부인 집에서 얻어온 책이에요. 준 책이에요. 그걸 가져와서 정산종사님께서 대종사님께서 해서 낸 책에다가 대종사님께서 일부를 붙이세요. 이게 상은 정산종사님께서 가져온 책이고 하는 대종사님께서 구도 과정 때 어떤 그것을 붙이신 것 같아요. 제 판단입니다. 이 책에다가 뒤에가 중요합니다. 연구의 강령, 연구 진행 조건, 연구 사연 조건, 이게 뭐예요? 사막 8조예요. 연구의 강령은 사막이고요. 연구 진행 조건, 연구의 사연 조건은 8조예요. 사연사조, 진행사조, 사연사조 말할 때 각각 연구 문목은 지금의 의도 요목이에요. 공부의 진행 순서는 지금의 법의 등급의 처음 표현이에요. 이게 등장해요, 여기에. 그리고 여기 보면 각각 연구 문목 있어요. 여기를 보면은 이 안에는 정말로 막 온갖 것이 연구할사로 다 가득 차 있어요. 뭐 대종사님의 공부법이 있는데 여기 보면 연구할사. 이게 대종사님의 의심이 걸리셨다는 것이 이런 태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원불교의 공부법으로서 중요한 거예요. 왜 이런 걸 제가 얘기를 하냐면은 대종사님 같이 하는 게 우리한테 필요하니까. 뭐가 생기면은 그것을 문제점을 정확하게 딱 잡아가지고 연구할사 이렇게 가요. 대종사님의 공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또 허절하게 그것에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딱 이렇게 제목으로 잘 잡아가지고 딱 연마하는 거예요. 그게 요 수양연구 요론의 여기에 각각 연구 문목에 쭉 등장해요. 이것도 한번 기회 되시면 이렇게 우리 원불교 초기에 그 분위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돼 있다. 그리고 수양 공부와 연극 공부 지침이 되었으면 자, 상조조합 규약은 조합의 총칙, 적응 방식, 지불 방식 등을 밝혀 신자들의 생활 향상에 도움이 되게 하였다. 이게 상조조합 규약은 그 저축조합을 이렇게 이제 기구로 만드신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지금까지 첫 교서 발간은요. 이제 교법의 텍스트를 딱 정하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그 전법에는 전법을 한다. 법을 굴린다 할 때는 항상 텍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는 한번 만들었으면 끝났어요. 이건 위험한 사고입니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요. 한번 만들어주면 이제 영원히 다 끝났어. 그런 게 어딨어, 세상에. 집도 계속 있으면 고쳐야 되고 또 수리해야 되고 그러는데. 텍스트도 그러니까 이 대종사님이 이렇게 하듯이 우리도 끝없이 연마해야 돼.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걸 읽을 때. 그러니까 텍스트라는 게 그것을 또 참고서 같이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대중사님께서 이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갈수록 텍스트는 항상 우리가 단련하고 연마하고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을 더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작업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 그 다음 1073쪽에 한평 교당의 설치 상황은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실제로 이제 이거 활동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원기 9년 익산총부 건설되므로 영산원은 영광이죠. 지금 성지, 영산 성지. 영산원은 그 구간도시를 옮겨서 지은 건물 있죠. 영산원은 영광지부라 이름하여 초대 지부장의 김기천, 초대 교무의 송벽조가 임명되었고,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초대 지부장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교도회장이에요. 교도회장, 지금으로 말하면. 근데 김기천 출가가 교도회장 하잖아요. 이게 지금은 제가 출가에 대한 암묵적인 어떤 이렇게 구분이 있어요. 근데 초기에는 그게 아니라 그냥 맡은 사람들이 맡아서 이렇게 알아서 하는 거예요. 초대 교무의 송벽조. 송벽조 누구세요? 정산유사 아버님. 복내산 석두암은 지금 석두암 있죠. 석두암은 부안 수양소로 개정되었다. 원기 11년 7월에는 서울 이동진화의 수양처에 있던 상신동의 그 집이 목조 초가 두 동을 시사하고 이공주 등이 유지를 부당하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사돼서 이게 교당화된 거죠. 이때 이공주 등장하죠. 이때 이공주는 제가입니다. 우리는 출가로, 그게 주무 역할을 하셨던 거예요. 김삼매화가 치산을 담당하였으며, 김삼매가 이제 주무 같은 건데, 이동진화도 실제로는 주무 역할이었어요, 그때. 그리고 이공주 이분이 제가교무를 또 합니다. 이게 지금은 교무라고 하면 딱 구분됐죠. 이렇게. 근데 그 대종사님 당대 때는 출가자도 교당이나 선원의 역할을 할 때 교무라고 이 직명, 역할명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감당할 수 있으면 제가분들이 교무 역할을 했던 거예요. 대종사님 당대 때 얘기예요. 지금. 근데 그것이 언제 때까지, 저희가 초기 교무할 때도 그 법이 그랬어요. 그 제가교무가 있었어요. 제가교육자. 제가교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또 바뀌었어요. 뭐가 옳은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하여간 제도의 변천이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교무 이코르 전무 출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은. 근데 이게 지금 법이에요. 헷갈리지, 그러니까. 근데 옛날에는 교무는 그냥 역할명이고, 전무 출신은 우리 이제 전무 출신이 쓰고, 전무 출신 이코르 교무는 꼭 아니에요. 전무 출신의 교무의 역할이 있는 거였죠. 그 거진 출신도 교무도. 그래서 거진 출신 중에 이게 제가 중에 교무했던 사람이 제가 알고 있기로 그 조성광 2대 불법연구 회장 조성광도 있었고, 이공주, 그다음에 성성원, 그다음에 조원선이었던가, 그리고 저기 하단지부의 양원국. 왜냐하면 삼장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그 빈 공간 때 거기 주된 역할을 했던 분이 제가교무 역할을. 가지고 이걸 후대에 그걸 평가절하했어. 대변한테 분명히 제가교무였는데 그렇게 해주기 싫으니까, 우리가 약화시키면 이름을 바꾸잖아요. 교무라는 이름을 안 쓰고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근데 정확하게 교무라고 해야죠. 그 사실을 사실대로 써진 대로 읽어야지. 그걸 다르게 읽으면 어떻게. 그러니까 대종사님 당대 때 교무라는 역할은 출가 제가로 구분하지 않고 처음에는 그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사람한테 했다. 근데 제가 교무를 시키신 분들은
교단에 손을 안 벌릴 사람을 시킨 거예요. 내가 이제 교문을 했어. 나 대우해주고 내 시켜버려서 내 경제적인 그거 책임, 그게 아니고 내가 다 책임지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 시키신 거예요. 자, 옆으로 빠졌네요. 그리고 송도성이 초대 교무로 파견되었다. 그러니까요, 이 교무라는 제도 보세요. 이 교당이 세워지고 이 원기 11년이니까 이게 원기 한 10년 정도부터 교무직이 생긴 거예요. 그 전에는 없었죠. 그렇죠? 이게 교무직이라는 게 원기 10년도에 동화선을 여니까 동화선을 진행하셨던 정기훈련을 진행하셨던 그 지도자를 교무라고 첫 번째에서 이제 역할이 주어졌죠. 그 다음에 교당이 이제 해서 교당에 파견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근데 교무라고 간 거예요. 이때 생긴 거예요, 이게. 그리고 원기 12년 3월에 영광궁 묘량면 신천리 신흥. 여기 이제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가보세요. 신흥교당 이렇게 내비게이션에다 치면 쫙 나와. 꼬불꼬불꼬불 해서 가. 처음에 간 사람 이게 어디로 가는가 해. 예, 이게 막 그렇게 돼요. 영산 성지 가다가 중간에 갈 수 있는 곳이라 들려서 가면은 시간도 별로 차이도 안 나요. 들려서 한 번씩 가면. 근데 몰라서 못 가시는 거예요. 신흥 출장소가 설치되니 이는 회상 초기에 이동한 도사님이죠. 대종사께 귀의한 후 원기 5년 3월에 이완철 등 10여 명과 함께 공부 비용 장만을 목적하는 묘량 수신조, 그게 묘량면이라고 하나? 묘량면이죠. 수작을 조합하여 길룡리, 하여간 그걸 묘량이라고 해요. 신흥은 묘량에 있는 동네죠. 묘량이 더 큰 거예요. 이게 행정명칭을 잘 모르겠네요. 신천리가 있어요. 신천리가 더 큰가? 묘량이 더 크고 신천이고 그 다음에 신흥인가? 이게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묘량이 있고 그 안에 신천이 있고 그 안에 신흥이 있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묘량 수신조합을 조직하여 이게 뭐냐면 이동환 선지님이 길룡리 저축조합을 모방해서 장신 고향에서 한 거예요. 이게 길룡리 기성조합을 나오네. 길룡리 기성조합을 법받아 소비전략과 근검저축을 장려하더니 이에 이르러 신흥 출장소로 개칭하고 모든 조합원이 입교하는 동시에 조합의 전재산을 교산에 편입하고 교환은 당분간 영광지부에서 출장 지도하였던 게 출장법표를 본 거죠. 영광에서 이렇게 하고 이 기록이 있어요. 계속 영광에서 출장해서 법표를 보고 나중에는 이제 교무가 파견됩니다. 교무 파견 1차가 누구더라? 하여간 그 중에 그 중요한 신흥에서 가셨던 중요한 분이 팔사님 아들인 김홍철 선지님이 거기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묘량 수신조합 요것이 어찌 보면은 우리 현재 조합운동의 대한민국 근대 조합운동에 아주 효시다시피 한 곳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당대 사진 있어요. 사진. 제가 원불교 숨결따라에 그 사진 실어놨어요. 거기 보면 내용 나오는데 거기에 그 사무실 역할을 했던 것하고 여기 나오는 대로 수신조합, 묘량 수신조합, 그 다음에 작업장. 그게 지금 있었잖아요. 그러면 국가기념관입니다. 근데 그 건물이 이제 우리가 여유가 없으니까 그 건물에 다른 거 짓고 이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좀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여력에서 그걸 잘 보존하고 그걸 그대로 갖고 있었으면 국가에서 관리해야 될 그런 곳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공간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여기 교당은 뭐예요? 실질적으로 기구예요. 기구. 그러니까 대종사님만 혼자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자가 있고 그 다음에 교법, 그러니까 교법을 계속 이렇게 다듬어 갔던 거예요. 교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실제로 이제 여기 총구뿐만 아니라 지방에 이제 기관들이 설치되는 거죠. 별로 이게
이런 걸 보면 제가 이 시작을 할 때 참 지금 생각해 보면 몇 개 되지도 않는 것인데 여기 보면은 제가 마음이 그래서 그런 거야. 여기에 이렇게 그 뭐죠? 약동 이렇게 뭔가 이렇게 힘이 있어요.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 힘. 이걸 읽을 때 우리가 앞으로 모든 일을 할 때 이렇게 뭐가 특별히 없었어도 할 수 있잖아요. 아, 여기 나오는구나. 영광군, 묘량면, 신흥리, 신천리, 신흥. 그러니까 묘량면이고 신천리고 그 안에 신흥 마을이 있고 이렇게 되네. 이 나오네. 아, 그래서 오늘 읽어본 뜻은 뭐냐면은 여기서 요걸 끝으로 읽어볼까 합니다. 교서를 만들 때 불법연구의 규약에 보면 본회의 창립 취지 설명이 나와요. 여기 나중에 읽어보세요. 반드시 좀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이게 창립 취지 설명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이게 제가 지금 배교 동기의 그 시원적 그 성격이 있다고 봤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이제 어떠한 우리 이렇게 나와요. 그게 여기 처음에 우리가 이걸 읽을 때 무산자 나오잖아요. 무상자들을 위해서 이곳에 세웠다. 익산에 본부를 세웠다 할 때 이 무산자의 성격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근데 원불교가 아무리 오래돼도 이 정신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가지고 마음 같아서는 이게 여기에 일부를 좀 여기다 실어줬으면 좋겠다는 하는데 지금 쓸 말도 많은데 쓸 수는 우리가 스스로 읽어야죠. 찾아서. 근데 여기 일부를 읽어보면 이렇게 되죠. 혼몽 중에 있는 우리 이렇게 게 무산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하면은 잘 알지도 우리가 그죠. 우리 세상을 어떻게 다 알고 살고 그래요. 또는 취 중에 있는 우리 사람들이 취해 있어. 실제로 술을 마셨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산업공상의 차서 있는 교육을 받지 못한 우리.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대명사님 꼭 산업공상 얘기를 해요. 여기에 이걸 제대로 못해요. 이게 교육을 우리가 참 앞으로 시대에 심각한 것이 앞으로 더 글죠. 아니 자꾸 하려고 하니까 이제 또 퇴임해야 돼. 한 40대 때 앞으로 더 빨라질런지도 몰라요. 40대 하다 보니까 한 10년 있다가 또 퇴임해야 돼. 그러니까 산업공상의 교육을 앞으로는 계속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미래 사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육을 그냥 방치돼 버리고 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 쭉 나오는데 그러한 것에 교육 뭐든지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 무산대중 이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회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16개 구분을 쭉 해요. 이거 구분도 어떻게 16개나 했는 거 모르겠어요. 나 요즘 읽어보면 저도 해보면은 한 4개, 한 3, 4개 하고 나면은, 이걸 어떻게 하지? 어려워요. 실제로. 그냥 16개 분류를 쭉 하시고. 근데 이런 정신을 우리가, 이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오늘까지 해서, 세회상 공개해서, 제 1장 세회상 공개 부분을 지금 그래도 한번 읽어봤어요. 세회상을 공개할 때 이 정신이 있단 말입니다. 이 정신의 핵심 중 하나가 무산대중이에요. 그리고 이 무산대중들 중에 무산대중을 이어자고 나온 것이 전부출신이에요. 이 전부출신이 처음부터 있었던 거 아니라고 말했죠. 제가 소급해가지고 우리 교단을 보면은 소급해서 전부출신 기관을 이렇게 경력을
삼아져. 예를 들면 구인 선진님들 보면 분명히 대종사님께서 기다려라. 아직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 익산총부 건설할 때부터 정부 출신이 생긴 거예요. 이 변산시대 때 이제 정부 출신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나는 하니 안 하니 서로 막 얘기 주고받고 그랬을 거 아니까. 이게 구인선님이 전부 정부 출신한 거 아니니까요. 이게 분명히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그 기간을 따지면 원기 9년부터 정부 출신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방공공사 할 때도 쳐줬어. 소급해서 인정을 해준 거예요. 정부 출신. 그 정신이니까. 그래도 제도적으로는 원기 9년부터예요. 그 무산자들을 돕는, 그 무산자들을 위하는 회상을 만들기 위해서 전무출신 제도가 생기고, 그 전무출신들이 처음에 모여서 살았던 것이 지금 박원석가라고 전에 제가 저마진 천지원님 집 더 가서 거기서 더 가서 저기에요 그랬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전무출신도 무산대중과 함께하고 무산대중을 위한다는 그 정신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무출신들이 처음에 엿장사 한다고 해가지고 한참 헤맸죠. 갖고 이거 법문에도 나오잖아요. 판 잃어버리잖아요. 총부가 길가에 있어요. 지금 담이 이렇게 쌓여서 그렇지 옛날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탱자나무 가시로 이렇게 있었어요. 지금도 기억이 제가 생생한데 탱자나무 탱자나무가 어디에 좀 있었다가 다 사라졌어요. 이제 옛날에 좀 있었어요. 흔적이 좀 남아 있었어요. 대전사님께서 길가에 가다가 사람들이 한 소리도 탱자나무가 이렇게 담같이 있으니까 이쪽에 계시면은 다 들리잖아요. 그걸 근거로 법설도 하시고 그랬어요, 대전사님이. 그리고 사람들이 옛날에 개구멍으로 막 들어오고 다 그랬잖아요. 다 들어대 있잖아요. 다 해봤잖아요. 다. 그러니까 잊어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것도 다 대전사님도 전무 출신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무산자였단 말이에요. 무산자이면서 무산자와 함께하면서 무산자를 위하는 이런 면이 있어요. 전부 출신이 무산자였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엿장사 이것도 그런 정신으로 이게 교입 대종경을 읽을 때 그 부분을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아, 무산자였구나. 그러니까 그것이 안타까워서 나중에 이청춘 교전에 나와요. 이청춘 이분이 총부 유지답을 시키기 위해서 당신이 모았던 재산을 다 받죠. 대전사님이 안 받아요. 계속. 이게 실시품 22장 한번 펴봅시다. 이왕이 시간이 1시간 읽는 게 좋아요. 읽을 때 읽어봐야죠. 이런 교사적 상황 속에서 읽는 게 훨씬 좋아요. 실시품 22장. 지금 회상 공개 때의 발언은 아니지만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실시품 22장이 맞죠? 아닌가? 아니네. 어디냐? 여기 있다. 26장. 이청춘이 돼지 자웅 노는 것을 보다가 마음에 깊이 깨친 바 있어 세간 향락을 청산하고 도문에 들어와 수도에 힘쓰던 중 이 춘풍 선지는 회상 불법 연구회를 창립 준비를 할 때 전주에서 준비할 때 그 일에 참여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옛날 말하면 기생 출신이세요. 자기의 소유 토지 전부를 그간서나 재산을 모으신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재산이 어떤 재산이요? 쉬운 재산이 아니에요, 이게. 자기의 소유 토지 전부를 이 회상에 바치려 하는지라 대종사가 말씀하시기를 그대의 뜻은 심히 아름다우나 사람의 마음이란 처음과 끝이 같지 아니할 수 있으니
더 신중히 생각해 보라. 야, 나중에 아까울 수 있어. 본전 생각나. 그 말이. 본전 생각나지. 난 생각 많이 날 것 같아. 하시고 여러 번 거절하시니 청춘은 한 번 결정한 마음의 변동이 없을 뿐 아니라 대종사의 여러 번 거절하심에 더욱 감동하여 받아주시기를 굳이 원하거늘 대종사 드디어 허락하시며 덕을 쓸진대 천지같이 상없는 대덕을 써서 영원히 그 공덕이 멸하지 않도록 하라. 이때의 이분도 어찌 보면 무산자예요. 참 눈물 납니다. 무산자가 무산자와 함께 서로 도와가면서 이러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런 게 너무 뭐죠? 우리 개념이 없어져 버렸어요. 고민해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총부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가, 이 성격 구분이에요, 이게. 지금이 어쨌든, 하여간, 이렇게 시작한 회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분도 총부로 이사 오셔요. 그래서 지금 꼭두마리집, 그러니까 지금 그 도치원 그 본원실 그 밑에 도치원 본원실 거기 앞에 뭐 우물이 있어요. 우물 터만 있어요. 처음에 우물이에요. 거기 팠겠죠. 우물. 그리고 이제 꼭두마리집 아래에 지금의 공덕원 자리 일부에 이청춘 선지님이 그쪽으로 이사 온 거예요. 이게 대사님한테 가까이 있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뭐 거기에 이게 이청춘 뭐 선진 집이네 이게 아니고 얼마나 가까이 자기 이 인생에서 대종사님 옆에 가까이 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이분이 결국은 전주교화 또 전 재산을 다 해서 전주교당을 세웁니다. 이런 분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분들을 빛내야죠. 누구를 빛낼 겁니까? 그래서 이 교단 그 불법 연구에 이렇게 회상을 공개할 때 이런 정말 무산자들의 엄청난 노력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3대 말 교단 4대를 시작할 때 아까 서중환 선진 이런 이춘풍 선진 또 기타 많은 어른들이 있지만 이런 분들을 기려야 이 무산자들을 기려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읽어보려고 열심히 하는데 제 수준으로 읽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좀 더 멋지게 읽을 수 있는 지금 이거 읽으면요 꼭 뭐 서류같이 글이 써져 있어요. 여기에 그 느낌과 감정을 이렇게 실어서 많이 읽어줄 수 있는 이게 그 동료들, 후배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고, 여기 또 같이 공부하신 분도 읽으면서, 이걸 읽으면서 나중에 대종경을 읽을 때 감정이입이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